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교류협력과 국제교류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국제교류의 포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작년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시행했던 그 비대면 국제교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시 폰트가 이 폰트가 아닌데 이렇게 나가는군요. 음, 남양주시 그 소개를 잠깐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비대면 국제교류 관련해가지고 그 영상이랑 그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요,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가장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 모양이 심장이라서 제가 한반도의 심장 남양주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남양주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지방에 계신 수도권 외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남양주시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시 그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우선 그 서울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조선 왕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엄청 많이 들었을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이 태어난 곳이고 묘소가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시에서 가장 이제 핫하게 밀고 있는 이서경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신 이서경 선생님의 그 기념관 격인 도서관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올해 3월에 이서경 그 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진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교류협력과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정말 세련되고 쾌적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희 시가 이제 인구가 72만, 으아, 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가 이제 그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인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기 앞서서 시의 모든 시스템적인 거를 되게 이제 그 글로벌화 해보자 해가지고, 그 시의 그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오디션을 막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내봐라. 이러면은 이제 여러 막 젊은 의견들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디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오디션을 해서 1, 2, 3등 뭐 이렇게 입상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요 지금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랑 같이 이제 그 저희가 그 반영이 가능한 것들은 회계과랑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이 그 의견들이 요런 분위기의 카페 분위기의 오피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게 서양풍으로 세련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오디션에서 의견을 낸 그 저기 정책들에 혹시 해외 부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분들의 그 기관 섭외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그 보시고 싶으신 장소 이런 거를 뭐 항공권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가이드 형식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정책이 이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교류협력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그 공무국의 여행 허가랑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책 오디션에서 나오는 것들을 해외 벤치마킹 하는 거를 추진하는 교류 협력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팀장으로 있는 미국이랑 유럽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 교류팀이 있고, 그리고 국내 교류팀은 이제 이름이 바뀔 거긴 한데 아시아랑 국내 교류를 맡고 있고 청소년 교류를 맡고 있는 청소년 교류팀, 이렇게 총 14명의 4개 팀으로 구성된 교류 협력가로 저희가 교류 업무들을, 이게 보통 통상이나 아니면 뭐 마이스, 컨벤션 이런 게 같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는 문화 쪽도 아니고 단순히 교류 업무만 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면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아이고, 중간에 빠졌네요. 저희는 그 7개의 자매 도시와 3개의 교류 도시, 그러니까 우호 도시와 그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도시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2개 도시와 스웨덴 그 헤리다시 1개 도시입니다. 작년에 9월하고 10월 그 2달 동안 저희가 그 3개의 도시와 온라인 그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8월 달에 저희 과가 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그 과가 생기고 뭐 사무실, 오피스 이런 장비들이 다 갖춰지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세계 도시들과 다 접촉을 하고 원래 2월 달에 미국 브레아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기 체결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보통 이제 이 어떤 그 시장님의 자매 교류 협정이나 온라인 그 우호교류 협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제일 첫 번째 의회에 3개 도시를 다 올려가지고 저희 올해의 3개 도시랑 그 자매결이랑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벌써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출장이랑 이런 걸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출장, 그 미국 브레아시 가는 출장도 다 취소가 되고 막 그 3, 4월에 봄에 막 그 뭐 신천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좀 넋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5월 달에 벚꽃이 필 때쯤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쨌든 이걸 올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의견은 다 받아놨는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상대 도시들한테 다 연락을 했죠. 우리가 여차 하니 사실 이제 나라를 보시면 미국이랑 스웨덴도 상당히 이렇게 세게 온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고 막 재택을 하고 연락도 거의 띄엄띄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반기 때 하자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의 파트가 저희가 청소년 그 교류를 미국 브레아랑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청소년으로 1대1 뭐 이렇게 그 교류, 서신 교류랑 청소년 온택트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여름에 6, 7, 8월에 한 게,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줌이나 지금 뭐 이렇게 로지텍이 보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하다가 우선은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자. 그 뭐 지금처럼 이 뭐 시장님 계신데 사이닝 하는데 노트북 펴놓고 여기 시장 여기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회의장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자료를 찾다가 그 용산구 그 로지텍 화상위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는 뭐 4인용, 그다음에 15인용, 30인용 이게 크기별로 이 사람들이 장비를 구축해놓고 그 시연을 하면서 이 사람들 장비를 이제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시장님 모시고 한 10분 정도 된다. 그럼 카메라 각도가 얼마나 돼야지 모든 사람들 얼굴이 잘 나올 것인가. 이런 걸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경남 창원시에서 큐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창원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통상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는 온라인으로 수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창원을 쫓아갔죠. 어떻게 했나? 가보니까는 사실 뭐 장비 구축이랑 그다음에 백드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예산이 사실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좀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장비 구축 관련해 가지고 7, 8월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구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실무자들이니까는 줌을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줌이나 아니면은 뭐 스카이프 아니면 MS 미팅. 그러니까 이게 나라별로 쓰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방방이 회의장에 들어가서 저희 그 식구들끼리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팀원들끼리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그 회의를 화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울링이 어떻게 되는지 소리가 울리는지 카메라 두 개가 스마트폰 두 개가 붙으니까는 이게 소리가 막 울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각도가 이게 안 맞고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그 시간이 이제 9월쯤 됐을 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브레아 시나 아니면 스웨덴 헤드라 시랑 직전에 이제 그 서로 담당자끼리 뭐 줌으로 회의하다가 그다음에 MS 미팅으로 회의를 하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 체결식을 하셔야 되는 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시랑 그 장소에서 그 화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직전 회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이 사진 두 개가 직전 회의할 때 찍은 그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시장님들은 안 계세요. 사이닝 하시는 분들이랑 VIP들은 없고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맞춰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체결식을 해야지 큰 사고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요 메모는 제일 첫 번째 했던 미국 브레아시와 여러 화상회의를 한 뒤에 이제 직전 화상회의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은 건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화면처럼 그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은 딱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시, 우리 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브레아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 LA 총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세 개가 돼버리니까 이게 모양이 역삼각형이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브레아 시에서 온라인으로 따로 이제 더 추가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냐 물어보니까는 한 분이 이제 그 시원 한 분이 그때 시간이 돼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예쁘게 네 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입니다. 이게 그 비대면이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지만 미국이나 이 그런 유럽권 도시들하고 할 때는 시차가 차이가 나니까요. 회의 시간이 그 담당자들끼리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그 유선으로 조율을 할 때는 브레아 시가 오후 4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가 되더라고요. 오전 8시면은 시장님이 7시 한 45분까지는 그 해당 장소에 오셔야 되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새벽 5시까지 와야 돼요. 장비 세팅해야죠. 뭐 그다음에 뭐 전선이 어떻게 되는지, 음료는 어떨 건지 뭐 너무 빠르니까 오후 4시를 1시간이나 2시간 좀 늦춰줄 수 없나 저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후로 굉장히 무슨 그 뭐 사용이 예약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조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리아 씨랑 할 때는 저희가 그 LA 총영사님이 이제 그
식사를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줌으로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통역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협의사항을 적어 왔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좀, 아리까리하다고 해야 되나? 힘들었던 게, 이 브레아시랑 하는 날짜가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대한민국 시간으로요. 근데 미국 시간으로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예요. 그러면 협정서 상에 날짜를 뭘로 적어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시차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든든한 그 지원자인 시도의사 협의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ABCD인데 어떻게 할까요? 협의회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이제까지 이런 협정식은 없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답을 주시더라고요. 공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는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교류팀이었어요. 담당하는 팀에. 거기서 ABCD를 말씀을 드리니까 음, 아, 공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한 팀이 의전팀이에요. 그 VIP들이 가서 사인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의전팀에는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ABCD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02 저저저저 번호를 알려주세요. 거길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그 협정식, 뭐 조약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게 검토를 하는 법무팀이래요. 그래서 또 ABCD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대답은 다 똑같대요. 이제까지 이런 협정식은 없었대요. 그쵸, 뭐, 이게 코로나가 맨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는. 그래서 저희끼리 1안과 2안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날짜와 한국 날짜를 다 같이 적자. 아니면, 우리는 23일이고 거긴 22일이니까, 저쪽에 더 늦은 날짜. 그러니까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날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러면 22일로 통일을 하자. 그런 내용들을 직전 회의 때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서 날짜도 이제 22일로 이제 맞춰서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체크리스트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체크리스트를 다른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은 다 만드시겠지만,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업무 담당자도 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빵꾸가 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뭐 며칠까지 합니다. 그리고 협조부서 어디에다가 뭘 했습니다. 이런 거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다음에도 쓰려고 이런 걸 하잖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체크리스트 잠깐 보여드리면 뭐 되게 많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배부한 체크리스트도 있고, 그러니까는 시도 단위에서 배부한 그 업무 의전 매뉴얼도 있고, 시도회사 협의회에서 만드신 그 매뉴얼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협정서 자체가 법적으로 그 뭐 이렇게 협약이나 뭐 이런 조약이나 이런 거에 따른 의무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각 시에 있는 법무팀에 한번 협정서 문구를 검토를 받으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협정서 자체를 전통 한지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지가 우리나라 전통 종이라는 거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출력을 해서 이제 사인을 했을 때 이게 약간 화선지처럼 퍼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나름 되게 멋있어요. 그 대신 저기 만년필로 이렇게 했을 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싹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나름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통 한지에다 준비를 하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그 상장이나 표창장을 이제 한지로 만든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물으시는 것 중에 그 한 가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그 협정식 같은 걸 하거나 행사를 하면은 현수막도 만들고 전체 벽에 이렇게 싹그
도배라고 하죠. 도배가 되도록 백드롭이나 백워를 만드는데 저희가 미국이랑 2번 할 때는 도서관에서 해가지고 백드롭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스웨덴이랑 할 때 사실 도서관이긴 한데 회의장이어가지고 저희가 백드롭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백드롭을 만드실 때 뒷 배경이 그러니까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두 분이 서서 이렇게 협정서를 양면에 펴서 들고 있는데 뒤에 배경이 하얗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의 로고들만 이렇게 나오게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VIP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분들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뒷배경을 최대한 밋밋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 이제 백드롭을 만드실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는 분의 신장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한 170, 18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스웨덴 분이 키가 크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래서 180 정도까지 흰색 바탕에 그 로고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적당하게 카메라 각도를 맞춰가지고 그 오늘 행사의 주제들이 쫙 사진을 쳤을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면은 그뭐 의전에 크게 그 어긋나지 않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랑 그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대사관 분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 분들이 그 체결 장소로 오실 때 체결식 자체가 그 저희 시청의 회의장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했었거든요. 요 도서관이 스웨덴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스웨덴 풍으로 만든 도서관이라서 더 의미가 있어서 초청을 도서관으로 했었고, 그리고 체결식 하면서 그 부대 행사로 스웨덴 특별 도서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체결식에 좀 의미를 더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첫 번째로 자매결연, 그러니까 그 우호결연을 체결했던 브레아 시와 실제 그 영상인데요. 그 줌이 녹화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이닝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그 가지고 와봤는데요. 행사는 그날 그 이제 시장님, 양쪽 시장님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석자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왕래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돼가지고 서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를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시정 그 홍보에 관한 동영상을 서로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VIP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사이닝하는, 그리고는 이제 그 행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그 사이닝 하는 것부터 잠깐 한 3분 동안 보시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한 협정서는 주 서면으로 교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명이 완료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Hey, Marty, go ahead, sign. Yep. So Mayor Siminoff and Mayor Chol, will you please hold and show the signed agreements for a picture, please? 양도시 시장님들은 서명서를 이렇게 보여서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여. 그렇지. Wonderful. So it's time to wrap up the online ceremony and friendship agreement. Well, go ahead, Marty. I'm sorry. I just want to say that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I look forward to visiting, and I would ask the mayor to just do me one favor. Keep the coals hot in the barbecue and the soju cold for me. 저희가 이거를 끝내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남양주 시장님께 앞으로 저희가 갈 텐데 그 고기와 찬 소주를 준비해 주시라고 합니다. Mr. Mayor, come to Los Angeles to my office. I'll treat you. 우리 저 마티 시장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I'd like to enjoy barbecue with Mati Simonov. Come here as soon as possible. 그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박경재 대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곧 LA로 바베큐 들고 가겠습니다. 예, 예. 또 오십시오. 우리 우리아 시장님하고 같이 차가운 소주 한잔 하십시다. 예, 예. Okay. As we close the ceremony, I'd like to propose that w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each other, wishing for our prosperity of friendship, exchanges, and looking forward to seeing each other soon in person. Thank you very much. 이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도 자료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약속과 사인이 담겨져 있거든요. 눈치채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두 시장님이 마스크를 둘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협정서를 두 분이 각자의 언어로 사인을 하시고 똑같은 모양으로 피고 계시죠. 요 사진을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로 쓰겠다. 이거를 직전 회의 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니네 마스크 끼냐 미국.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 낀다. 근데 우리는 낀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9월인데 그 지자체장들이나 아니면 정부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마스크를 안 낀다고 이제 이렇게 본인들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시민들이 왜 우리한테 마스크 끼라고 하면서 니네는 안 끼냐. 이게 막 굉장히 이슈가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보도자료용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 마스크를 끼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협정서에 사인을 하고 양쪽에 다 똑같이 사인을 하고 그 사인이 끝나고 나면은 기사분들이 이제 사진 찍는 기사분들이 싹 등장을 하면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는 양쪽에 이 협정서를 펼쳐서 쫙 펼치면서 사진을 찍자. 서로 이제 실무자들끼리 낸 시나리오상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화면이 그러니까는 당일날 화면이 딱 켜지니까 미국 분들은 마스크를 다 처음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하다가 카메라 기사분이 등장을 하면 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차이들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직전 회의 때 최대한 꼼꼼하게 서로 맞춰보고 얘기를 해서 이런 차이들이 최대한 안 나게.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을 자료로 쓰자고 얘기를 했던 게 회의장 자체가 브레아시 같은 경우에는 둥근 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박수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체 사람들이 참석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 사진을 찍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의자 밀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되게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하는데 뭐 마이크도 있고 또 이렇게 뒤에 이제 통역하신 분 서 있고 해서 이 동선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빠른 시간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그러면 보도자료용 사진은 요렇게 찍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시나리오대로 추진을 했던 거입니다. 사전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브레아 시와 우호교령 협정 체결할 때의 사진들을 몇 카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LA 총영사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셨고요. 브레아 시 시의원분께서 집에서 이제 그 동선 시간이 안 돼서 집에서 줌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용 사진을 이제 아까는 그 카트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 그 참석자들의 가장 이쁜 컷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다시 편집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화면이 그때 우리가 그 담당자들은 이 화면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보도자료용으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테두리 나오게 이렇게 막 찍으면 중간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각 참석자들이 제일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을 때 사진으로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이 네 사진, 그러니까 참석자가 네 화면이라서 네 화면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만족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입니다. 사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불야시랑 할 때는 불야시에서도 그 우리 한인 신문에다가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끝에 거는 LA 총영사님이 그 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우호교류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를 영사관에서도 그 보도자료를 내서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보도자료 내실 때 그 이 교류 업무 추진하실 때 상대 도시에다가 뭐 보도자료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좀 쓰시면 미리 교환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셨던 그 영사관에도 우리 이러이러한 식으로 내겠습니다. 그 성함이랑 직함이랑 틀린 거 없는지 그리고 혹시 오타 뭐 불애하신데 불애어시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다시 한번 봐주세요라고 서로 이렇게 그 미리 조율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시 그 공식 뉴스에 저희 그 교류 관련해가지고 비대면 교류 관련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이 있다잖아요. 하늘길이 막혔으면 온라인으로 만나면 됩니다. 지난번 미국 브레아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웨덴 헤리다시와 미국 포트리 자치구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 그 훈훈한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하늘길은 막혔지만 남양주시의 국제교류는 막힘이 없습니다.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자 우호도시 협정이나 자매결연 등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스웨덴 헤리다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6일에는 온라인으로 현지를 연결, 페르 보르베리 시장 등 헤리다시 관계자들을 화면으로 마주했으며 정약용 도서관에 마련된 협약식장에는 엘레노어 칸테르 주한 스웨덴 부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정약용 도서관 1층에는 자매결연을 기념한 스웨덴 특별 도서전을 열어 양 도시 간 자매결연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두 도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신도시 개발에 협력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공무원도 상호 파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 16일에는 조강한 남양주시장과 미국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등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성공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조 시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등을 방문해 경제, 청소년, 공무원 교류 방안을 논의하면서 포트리 자치구와 우호 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택트 방식으로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우호교류,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뒤에 비대면으로 이제 청소년 교류한 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작년 12월부터 옛날 말로 펜팔이라고 하죠. 그 비대면으로 서로 이제 왕래를 못하니까는 그 온라인 그 펜팔을 적어가지고 이제 실제 종이로 이제 한 10명씩 서로 이제 그 학생들끼리 뭐 잘 지내냐 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지난달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그 불야시 36명, 남양주시 31명 청소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실시간 화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프로그램을 짜서 그 진행을 한 온택트 교육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시 학생들은 1차로 그 시의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홍보를 한 거를 보고 신청서를 문서 24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줌으로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그
교류니까는. 그래서 면접 심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그 학생들끼리 미리 사전에 줌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몇 시에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니 많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달라.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26일부터 30일까지 그 일주일간, 5일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표에 그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날짜들이 있고, 까만색 표시가 있고, 밑에 오렌지색 표시가 들어간 게, 우리나라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진행이 되는 이 시차 때문에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저희가 적어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학생들하고 그 뭐 토론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두 번째는 30분짜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첫 시간 때 영어 회화를 열심히 했었으니까 주제별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편하게 주로 이제 듣기 위주로 캠퍼스 투어랑 시티 투어를 이제 그 보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실제로 말하는 거는 거의 없었겠죠.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현지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어 회화 시간을 이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일 마지막 날 그 발표회 때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장기를 발표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요자서 미리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노래 부르겠다는 학생, 그리고 뭐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학생, 태권도 시범하는 학생,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무슨 그림이고 뭐 어떤 의도를 그렸다 이런 거 발표를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이는 다른가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수료식 때 그 마지막 날 그 네 번째 그 순서를 보시면 수료식을 했었는데요. 수료식은 저희가 사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 그 전에 미국 브레아시 시의회에서 수료증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이름을 다 넣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서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보낸 걸 저희가 받아서 그 학생들 그 수료증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제공하는 유니폼, 그러니까는 유니폼이랑,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거, 이제 시 홍보 그 기념품 같은 걸 조금 넣어서 그 전날까지 다 친구들한테 미리 배부를 하고, 요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비춰가면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뭐 수료증을 흔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같이 옆에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좀 의미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그 저희가 활동을 했던 활동 사진들인데요. 1대1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 회의 때 발표하기도 하고, 어, 요즘 그 젊은이들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막 발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의견, 뭐 니네 학교 생활은 어떠냐, 뭐 배우냐, 뭐 니네는 뭐 수학은 어떻게 뭐 하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또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 교환하고 막 좋아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두 장은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보여드렸던 학교 영상이랑, 그다음에 학생들 활동 영상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이게 운동회 때 발표했던 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수료식 사진인데요. 수료식 전에 저희가 수료증이랑 기념품을 친구들한테 다 배부를 했고, 수료식 때 그 시의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좀 통일감 있게 진짜 하는 것처럼,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새로운 학생들을 한 30명 모아서 그 여름방학이나 다시 이렇게 언택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정말 왕래가 가능할 때 지금 참여했던 1기 학생들이 우선으로 미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좀 줄까 좀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도했던 보도 자료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도 이제 그 수료식 장면이나 그저 활동 사진들이나 보면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특히나 청소년 교류나 이런 교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저작권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이런 거, 그다음 초상권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사실 학생들 활동하는 저런 수료식 장면에 이런 걸 내면 좋은데 그런 걸 못 내고 부레아 시 동영상의 제일 첫 번째 화면을 저희가 보도자료로 냈었거든요.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팁인데요. 요즘은 그런 개인정보나 초상권 관련해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보도자료나 아니면 사진들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저희 시 공식 TV에 청소년 교류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게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 한 50초 정도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도 청소년들의 교류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남행주시와 미국 브레아시의 청소년 온택트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류는 줌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9월 미국 브레아시와 우호도시 협정 체결 후 첫 번째 교류이기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남양주시 대표단으로 참가한 30명의 청소년들은 브레아시의 중고등학생들과 소그룹 활동, 온라인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양질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셨을까요? 저 세 번째 챕터는 제 그냥 팁이라고 해야 되나? 실무 에피소드로 좀 꾸며봤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 비대면이 운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옵션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대면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 비대면으로 뭔가 사이닝을 하거나 교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예산도 줄죠. 그리고 에너지가 막 출장 표 끊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막 가서도 저희는 막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출장 기간 내내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막 식당 잡아야 되지, 그다음에 메뉴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즘 또 술, 와인 또 우리 와인 공부도 해야 돼요. 막 누가 물을까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해방이 되면서 요 시간 동안 요 업무만 잘 되도록 회의를 촘촘하게 해서 진행을 하면 돼서 저는 에너지적으로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요즘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차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두 개 도시랑 스웨덴 한 개 도시랑 온라인 체결식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브레아시를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날짜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거 회의하실 때나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보고 드릴 때 이런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관련돼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스웨덴 헤리다시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낼 때 담당자 회의 실무 회의할 때 메일을 보낼 때 중부 유럽 표준시로 몇 시에 보자라고 보내요. 그래서 이 중부 유럽 표준시로 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줌이나 MS 미팅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하면서 계속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회의 때 저희가 할 게 많아가지고 한 30분 먼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먼저 들어왔냐 이러니까
자기가 30분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 네가 얘기했던 중부 유럽 표준시에 맞춰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한 두세 번 그 사전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1시간을 우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막 찾아보니까 유럽은 썸머타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중부 유럽 표준시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것만 믿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썸머타임 1시간이 유럽에 앞으로 싹 가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행사 당일날 일어났으면 난리 났겠죠. 그쪽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을 1시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특히나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 협정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이버 시간이거든요. 그 얼마 똑똑하냐면 네이버가 썸머타임까지 다 반영해서 시간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 중부 유럽 말고 우리 세계 협정 표준시로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누굴 기다리거나 아니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그 비대면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국가에서 다른 시에서 우리 시를 오면은 우리가 영접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호스트 시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손님을 받는 시가 호스트 시가 되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손님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누군가 호스트 시가 있어요. 우리 시에 오거나 우리가 가거나. 근데 이게 비대면이니까 우리는 가상 현실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로. 그러면 호스트 시를 정해야 돼요. 하나가. 그래야지 뭐 사회도 보고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전에 회의를 할 때, 정중하게, 우리가 이런 거 잘 못하니 아니면 이제 당신들의 경험을 배우고 싶으니 호스트를 그쪽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하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이. 왜냐하면은 호스트 시가 되면요. 사회 섭외해야 되죠. 시나리오 써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통역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게스트 시가 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우린 그냥 참석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빵긋빵긋.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호스트 시가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동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나운서 뭐 어떤 때는 아나운서 뭐 통역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레아 시랑 할 때 호스트 시, 게스트 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실수가 가지수가 줄면 아무래도 실수가 줄어드니까요. 되도록이면 호스트 시를 양보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헤리다 시 같은 경우에는 헤리다 시가 대도시가 아니어가지고 한국말 하는 분이 없대요. 그래서 통역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달라고 영어 통역을 우리 시에서 했었고 미국 포트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호스트를 하고 근데 이제 그 포트리에서 하시는 인사 말씀들은 다 포트리에서 통역을 해주시겠다고. 네,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은 지금처럼 막 수십 명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오고 가고 하는데 동선이 확 줄어드니까는 저희는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들한테 영사나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런 시랑 뭘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온라인으로 잠시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 그러니까는 청을 하면 대부분 오케이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분들도 안 오셔도 되잖아. 잠깐 축사하실 때 아니면은 전체 1시간 요때만 참여를 하시면 되니까 이분들도 이거를 되게 뭐 이렇게 거절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아 시랑 할 때는 LA 총 영사님이 오셨고 스웨덴 헤리다 시랑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스웨덴 대사님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셨고 또 스웨덴 대사관의 관계자분들이 우리 시 체결식 하는데 오셨고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님은 사전에 녹화 영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행사가 그 뭐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지 않고 영사님들은 이게 좀 제3자적 입장에서 계시니까 훨씬 더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재밌어지더라고요, 행사가.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캐리다시 때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이제 제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뭐 저기 화면이나 아니면 음향이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그 지연이 되기도 하고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비대면으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장소를 반드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줌이면 줌,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장비도 이렇게 지금처럼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꼭 사전에 그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웨덴 헤리다시랑 할 때, 그 브레아시랑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근데 스웨덴이랑 할 때는 그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사전 회의를 할 때 담당하시던 분이 있던 장소에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그대로 그 시스템은 헤리다시 같은 경우에 줌으로 이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큰했는데 당일날 그 사전 회의할 때는 담당자분 노트북으로 담당자 이렇게 한 사람 잡혀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카메라 뭐 몇 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자분 노트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당일날 노트북에다가 스피커 몇 개를 꼽으니까는 스피커가 이제 뭐 시장님 거 이렇게 2개를 꼽은 것 같아요. 딱정벌레 같은 거. 2개를 꼽으니까 줌이 연결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된다고 계속 뜨고 이게 우리는 그쪽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메시지가 계속 뜬다고 찍어서 보내주는데 호환이 안 된대요. 당일날 한 2시간부터 이제 서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험 가동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 한 30분이 흘렸어요. 그럼 좀 지나니까 이게 호환이 안 돼서 안 된대요. 그걸 이제 구글링을 해서 막 찾아낸 거죠. 막 그 영어로 막 나오니까는. 근데 좀 있다가 스웨덴 대사관 분이 출발하셨습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시간은 가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확인해야 되니까는 상대 시에 그럼 니네가 지금 우리가 다 보이고 호환이 되고 내가 네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MS 미팅이래요. 오케이, MS 미팅으로 돌리고 우리한테 링크를 빨리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게 1시간 전이에요.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전에 직전 회의를 안 했으면 이거 지금 보시면은 시정 업무 동영상도 틀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자료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이런 PPT 자료부터 시작해서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님 동영상 자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서로 호스트시가 우리니까는 우리한테 이 자료들이 다 있는데 MS 미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이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호스트는 우리가 하는데 이제 난리 났죠. 근데 사전 회의 때 양쪽 회의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료들을 양쪽에 서로 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이 자료들이 다 올라가고 구동이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쵸. 근데 이제 포트리시 같은 경우는 사전 회의 때 그 장소,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장비 다 세팅돼 있어요. 오케이, 좋다. 근데 이제 아침에 저희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8시 반이고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라서 저희가 1시간 반쯤에 이제 서로 그러니까 만나자 해가지고 8시에 화면을 딱 틀었는데 회의장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지 시간을 보면 8시 반인데 이게 그날 자기들 시의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6시부터 시의회, 그러니까 7시부터 시의회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장이 이제 그거 회의하기 전에 우리랑 그 사전 회의를 잠깐 하고 이제 카메라 끄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제 협정식을 하겠다고 원래 회의 장소가 소회의실이었는데 대회의실로 바꿔버린 거예요. 화면이 켜졌는데 당시에 세팅돼 있던 화면들은 우리가 이제 잘 보이도록 그 VIP들이 잘 보이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1시간 반 전에 켜졌던 화면은 CCTV 화면인 거예요. 시장님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눈, 코, 입이 안 보여, 이게 지금. 우리 막 이따시만하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30분 뒤에 자기들 회의한다고 이 화면은 꺼야 된대요. 회의 장면을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 줌 화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채팅창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채팅창을 열어서 막 채팅을 못 하잖아요. 화면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주로 소통하는 수단을 미리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MS 메신저. 그 다음에 뭐 인스타 DM, 아니면은 유럽 같은 거 링크인을 많이 쓰세요. 링크인 메신저. 그 메신저로 이제 소통을 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니네도 저기 장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화면이 시장님이 요따시만하게 보인다. 이거 지금 확대 어떻게 할 수 없냐. 지금 빨리 장비 담당자를, 당신이 그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니까 장비 담당자랑 이 1시간 동안 이걸 좀 어떻게 해봐라. 카메라를 땡기든지 뭐 이렇게 확대를 하든지 해봐라. 이랬더니 화면이 1시간 30, 그러니까는 회의 시작 직전에 한 10분쯤 켜진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저기 1시간 반 전에 켜졌을 때 화면이에요. 지금 저기 왼쪽 편은 남양주 씨 거고 중간에 이게 3개의 화면이 잡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이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바로 직전에 화면을 켜니까 이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이게 편집을 했는데 최종본이 아니라서 그 사진이 없는데 하여간 얼굴이 좀 보이긴 보여요. 그래서 장소랑 시스템이랑 장비를 제발 바꾸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한 2, 3일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면 그대로 좀 세팅을 하라고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게 여러 시에서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세팅을 어떻게 했냐, 장비 세팅을 어떻게 했냐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보는 화면 그 스크린보드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저희 그 화면이 그대로 다시 보이도록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본인 자세가 어떤지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크게 하나 배치를 했고 하나는 줌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상대방이 보고 있는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금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저희는 카메라를 2대를 설치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화면은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 기사분 바로 옆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거나 체결식을 사이닝 하실 때 클로즈업 되도록 쫙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지금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은 이 2 화면을 컨트롤 박스가 밑에 이렇게 그 의자 같은데 키보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컨트롤 박스로 컨트롤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 1이냐, 카메라 2냐, 마이크도 마이크 1이냐, 마이크 2냐. 여기 보시면 마이크들이 쭈루루룩 있죠. 이게 이제 저희는 딱정벌레 스피커를 이용을 안 한 게 이게 여러 잡음도 들어가고 웅웅거리는 게 약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기 세팅하시는 분을 해가지고 카메라 1, 마이크 1 이런 거를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해서 송출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 시스템적으로는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그 시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 진행했던 그런 온라인 체결식이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14명이나 있는 분들이 있으니 제가 대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